요즘 시장 정말 많이 흔들리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 막막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전략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시장 전체에 뭔가 불안감, 심지어는 공포감까지 가득하잖아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바로 시장의 2차 충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인플레이션 2차 충격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엔 공급망 문제로 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진짜 공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본질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이 압박감은요, 더 이상 그냥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는 전 세계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바로 이 공포감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이게 지금의 공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90원. 이게 심리적인 저항선인데 이걸 지금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꽉 조이는 압박 그 자체입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요, 즉각적으로 연쇄 반응이 나타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손해볼까 봐 무서우니까 한국 주식을 막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른바 셀코리아 현상인데요.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대형주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환율이 어떻고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지갑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우리 일상생활이랑 연결해서 아주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고환율, 이거 아주 간단하게 비유해 드릴게요. 그냥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가격표가 새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즐겨 먹는 수입 과자, 최신 스마트폰, 심지어는 국산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입 부품 가격까지 전부 다 오르는 거죠. 결국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올까요? 맞습니다.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율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치솟는 해운 운임, 그러니까 물류비가 또 다른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모든 수입품에 글로벌 특송비라는 추가 요금이 딱 붙어버린 것과 같아요. 특히 해외에서 물건 떼와서 파는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한테는 이게 완전 직격탄이죠. 마진은 줄어들고 결국 이 비용도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돈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른바 피난처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극단적인 차별화라는 말이 딱 맞아요. 시장 전체는 힘을 못 쓰는데 돈이 아주 특정 테마로만 확 쏠리고 있거든요. 바로 에너지, 해운, 방산주 같은 곳들이죠. 이런 곳들이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돈의 피난처,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해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이 세 가지 테마로 돈이 몰릴까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에너지, 정유주가 이익을 보겠죠. 물류 대란으로 운임이 오르면 해운주가 웃고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질수록 방산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일종의 보험, 해지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의 중심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떻고 우리는 뭘 주목해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딱 이 세 가지 지표입니다.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 만약에 확 튀어오른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예요. 둘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 거인들이 시장의 방어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계속 오르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이 충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말 그대로 시장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만약 이 방어선마저 뚫려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매도세, 즉 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격동의 시기를 위한 간단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3단계 방어 전략입니다. 이건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맞추겠다는 그런 도박이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는 리스크를 나누는 겁니다. 주식, 채권 아니면 다른 자산군에 골고루 나눠 담아서 한쪽이 무너져도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나 해운 같은 피난처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단기 테마성 움직임이라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내온 우량주들로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서 대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생존력에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와 공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위기는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의 풍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